러브와 라이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러브는 주체가 상대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런데 라이크는 주체가 나예요. 라이크는요,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좋아하고 있나요? 사랑하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이가 또 다른 나의 체면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표현 방식이 너무나도 미숙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성격이나 배우자의 성격은 바꾸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어른들이 살아가요. 왜 아이를 자꾸 바꾸려고 할까요? 부모의 불안,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인 내가 인생을 좀 소심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어려웠어요. 그럼 내 아이는 소심한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가 소심하다고 싶으면 어때요? 이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를 보지 못하고 스피치 학원에 보내고 리더십 센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작게 말하면 더 크게 말해봐, 또박또박 말해봐, 이렇게 우리 다그치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떤가요? 내가 문제가 있나? 엄마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또 소심한 아이로 변해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엄마 심리 수업이라는 바로 윤우성 박사님의 책의 핵심 내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엄마라면 꼭 읽어봐야 하는 필독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책은요,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엄마라는 관점에서 엄마의 이 무의식이, 엄마의 욕망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이론, 그 구조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초자아, 자아, 이드입니다.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이론입니다. 프로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나, 즉 함선이라는 사람은요,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는 거예요. 초자아 함선이가 있고 자아 함선이가 있고 이드 함선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도덕 이성적인 초자아 엄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초자아는요, 양심, 윤리, 도덕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초자아가 강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자아 이상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은 되어야 한다라는 이상적인 자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못 미치면 스스로 벌하거나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아가 강한 엄마는 아이에게 도덕적으로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예의 범주를 중요시 여기고요. 타인에게 패기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 엄마들이 많아요.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까봐 내 아이를 엄하게 훈육하고 어떤 원칙과 규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엄마의 이 가치 기준도 높아요. 물론 초자아 엄마는 아이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딘가 긴장되고 딱딱해서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괴롭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초자아 엄마가 문제예요. 이런 분 있잖아요. 거짓말했다고 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공부 안 한다고 심하게 구박하거나. 그러니까 엄마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면 가차없이 벌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눈치 보겠죠. 항상 위축됩니다. 자책해요. 자존감은 떨어집니다. 또
불안한 초자아 엄마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체면 엄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체면 엄마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나의 체면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어떠한 그 공식이 성립이 돼요. 이런 부모 많죠. 인사에 집착하는 부모. 아이가 인사를 잘하지 못하면 왜 인사를 안 하냐고 인사를 할 때까지 가르쳐요. 너무 피곤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욕 안 먹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내가 욕 안 먹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부모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내가 욕 안 먹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이에게 다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해요. 초자아가 강한 사람은 제발 빈틈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결점을 좀 수용하고 집이 조금 지저분해도 놔두고 아이의 실수도 너그럽게 용납해 주세요. 두 번째, 본능적인 이드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드는 원초아라고 합니다. 즉 본능과 쾌락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보다 자기가 우선인 엄마들이 많아요. 좀 이기적으로 보이죠? 이런 부모는 남 눈치 안 봐요. 아이에 대한 책임도 최소한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나 성장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엄마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클럽 가고 싶어가지고 아이들 시댁이나 친정에 맡겨두고 가는 엄마. 이런 엄마가 이드, 원초아 엄마예요. 그런데 이 원초아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쾌락신경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적 수준의 이드 엄마가 있다는 거죠. 막장 드라마 부모 이야기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게임하느라고 미쳐가지고 아이에게 밥 안 주고 어떻게 굶어 죽이게까지 하는 이런 엄마가 원초아 엄마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살짝 이드 엄마가 좋다고. 이드는 인간의 본능, 쾌락에 가까운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엄마가 자기의 인생을 잘 즐기면서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해요. 아이에게 너무나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 인생 모두를 거는 것이 아니라 아이보다 내 자신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내 인생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약간의 이드 엄마가 있어야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건강한 자아를 가진 엄마 모습입니다. 자아는 그냥 나예요. 현실, 이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원초아와 초자아를 조율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역할에 따른 갈등을 느끼거든요. 이것을 정신적 갈등, 자아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한 자아를 가진 엄마는요, 이드와 초자아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따라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드 엄마가 갑자기 짜증이 나서 아이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굉장히 씩씩거려요. 조금 지나고 나서 초자아 엄마가 말을 해요. 미쳤어 정말.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이러면서 자책을 합니다. 초자아 엄마는 멋진 엄마, 자유로운 엄마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이드 엄마는 어때요? 본능대로 악쓰면서 사는 엄마가 되어 있어요. 이때 건강한 자아 엄마가 이성을 되찾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아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 아까 너무 속상했지? 이렇게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을 전달할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요.
나라는 사람 안에는 세 명의 내가 함께 싸우고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좀 더 건강한 자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자기 개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바로 나의 성장이에요. 엄마로서의 성장 이전에 개인, 나라는 사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성장.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를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성장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라는 개인이 바로 섰을 때 엄마의 자존감은 올라가고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꼭 필요한 성장의 메커니즘. 앞으로도요, 한박사TV에서 계속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엄마 심리 수업. 이 책 꼭 한 번씩 보시면 더 큰 도움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아지트에서 뵐게요. 또 놀러와 주세요.